이 멍청한 새끼야!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손자 얼굴에 붉은 자국이 번지는 걸 본 순간 내 안에서 30년 동안 봉인해둔 국회의장 윤경숙이 깨어났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비상 연락망, 지금부터 가동한다. 그날 이후 제주 레전드 호텔은 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는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속 주인공을 응원해주세요. 서울 평창동 30년을 살아온 이 오래된 한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숨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에서부터 마루를 따라 부드럽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 사람 마음도 조금은 덩달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이 시간을 좋아했어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제 하루는 이렇게 천천히 또 조용히 시작되니까요. 74살 윤경숙.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제 삶에 붙어 있지만 은퇴하고 나니 그 이름이 꼭 제 이야기만은 아닌 듯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무게가 내려놓고 나니 새삼 크고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신문을 펼쳐들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늘 성실하고 깔끔한 김 과장이 일정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오늘 오후에는 청와대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분명했는데 제 마음은 이미 제주를 향해 떠나 있었습니다. 추석 때 올라왔던 손자 재훈이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너무 말랐던 얼굴, 겉으로 괜찮다며 웃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이던 눈빛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접고 김 과장을 불렀어요. 김 과장? 네, 의장님. 그 전에 제주 좀 다녀올게요. 말이 끝나자마자 김 과장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제 표정은 움직이지 않을 사람의 표정이었을 겁니다. 우리 손주 재훈이를 보고 싶어서요. 요즘 무척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는 재혼을 했습니다. 손자 재훈이는 저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답게 열심히 살아보려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제주 호텔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지만 그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100만 원. 제 기준에서는 그저 보태주고 싶은 돈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당장 숨통을 틔워줄 금액일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정장 재킷을 가볍게 다듬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던 눈빛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지만 어쩐지 가족 앞에서는 늘 작아지곤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주 바다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아, 할머니 간다. 깜짝 놀라겠지? 그 생각만으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2시 레전드 제주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로비 안은 고급 호텔 특유의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어요. 이런 좋은 곳에서 우리 손주가 일하는구나. 그저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뒤흔드는 장면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윤재훈, 이리 와. 낮고 거친 고함이 로비 한쪽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곳에는 제 손자 재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고 어깨는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가 저토록 잔뜩 겁먹은 채 서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듯 기둥 뒤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저를 보면 더 당황할 것이고
혹여나 자기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느끼며 상처받을까 걱정됐어요. 어제 VIP 투어 내가 망친 거 맞지? 내가 부사장이라는 남자 석훈. 목소리는 오만했고 동작은 위협적이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투숙객들은 눈치를 살피며 시선을 피해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재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부사장님. 저는 정확히 찰짝 로비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뺨이 또 날아갔을 때 저는 거의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재훈이가 고개를 숙인 채 참고 있는 모습, 떨리는 턱, 꽉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으스러뜨렸습니다. 저 아이가 왜 맞아야 하지? 하지만 달려나갈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훈이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이 재훈이를 더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넌 오늘부로 잘렸어. 꺼져. 석훈의 마지막 말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재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들켰을까 숨이 멎을 뻔했는데 그 아이 눈에 담긴 것은 놀람보다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 표정이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아주 작게 가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원한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라도 감출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어요. 재훈아 할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절대.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만 원이 얇은 종이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지금 당장 재훈이를 껴안아 주지도 못하고 그저 뒤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재문을 잠갔습니다. 책장 뒤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정치 인생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가족을 위해 이런 것들을 쓴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첫 전화는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진수야, 레전드 제주 호텔 건축 관련해서 점검 좀 해줘. 의장님, 특별한 이유가? 내 손주가 맞았다. 잠시 침묵 뒤 그는 말했습니다. 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고용부, 국세청, 제주도지사. 제가 평생 쌓아온 인맥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만 써오던 힘을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 회의실에는 오랜 동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회계 전문가, 노무사까지. 한때 제 곁에서 수많은 국정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의장님, 이 일 저희가 꼭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동안 우리는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건축도면, 소방점검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호텔이 숨겨온 위법사항들이 하나둘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법 위반 6건, 소방법 위반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수십 건, 미신고 매출 누락, 탈세 정황. 보고서가 쌓일 때마다 저는 재훈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 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선 날 제 마음은 오래전 현역 시절보다도 더 긴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분명했기에 저는 단단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주 레전드 호텔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지자 의원들은 술렁였습니다. 건축법 소방법 위반 다수, 근로기준법 위반 다수, 임금체불, 부당해고, 그리고 직원 폭행 사건까지.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24살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텔 로비에서 사장 아들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본회의장은 정적과 충격 속에서 얼어붙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의장님, 그 청년이 정말 가족이십니까?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제 손자입니다. 그 순간 더 큰 파장이 일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나 홀가분하니까요. 다음 날 정부 합동조사팀 30여 명이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전국 뉴스는 호텔을 연일 보도했고 호텔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투숙객들은 체크아웃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예요. 임금체불 해결해 주세요. 폭행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호텔 경영진은 더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호텔은 무너져 내리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경철 회장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장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평창동으로 오십시오. 잠을 이루기 어려운 밤이었어요. 재훈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될까? 기특한 아이, 착한 아이.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후 3시 서경철 회장과 석훈이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을 위해 권력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재훈이가 맞던 장면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마음이 찢어졌지만 끝까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우리 손주를 때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유도 없이. 그 말에 석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경철 회장도 바닥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석훈 씨는 폭행으로 고소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명단입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의장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마쳤습니다. 당신들이 잃은 것은 호텔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2주 뒤 레전드 호텔은 폐업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모두 받고 재훈이 역시 정당한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재훈이를 만나기 위해 제주로 향했습니다. 해변 카페에서 재훈이가 먼저 일어나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재훈아.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면 돼. 너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잔잔한 파도 소리 속에서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앉아 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에서 서울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가에 비치는 햇빛을 잠시 바라보며 저는 여러 번 숨을 고르게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무겁고 어두운 장면들은 지나갔다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내려앉아 있던 돌덩이 같은 걱정들이 하나둘 풀려나가듯 가벼워지더군요. 평창동 한옥에 다시 들어서자 특유의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이 집이 조금은 넓고 외롭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묘하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재훈이가 잘 웃어주었던 그날의 바람과 햇빛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일 겁니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재훈이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일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괜히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아이는 늘 저를 먼저 떠올리고 고마워합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래 살아왔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래, 우리 손주. 너는 이제 내 걸음을 당당히 걸으면 돼. 문득 오래전 국회의장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국민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결정해야 했지만 지금은 단 한 사람, 제 손자를 위해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뜻깊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비슷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작은 손 하나. 창문을 열자 제주에서 불어오던 바닷바람과는 또 다른 서울 특유의 선선한 저녁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래도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있구나. 해야 할 일도 남아있고, 재훈이는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시작할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곁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지만 언젠가 아이가 준비됐을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좋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쯤이면 이 아이도 할머니가 왜 아무 말 없이 제주까지 갔는지, 왜 그날 기둥 뒤에서 멈춰 서서 울먹였는지를 이해해 줄 수 있겠지요. 저는 천천히 등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길고 고단한 날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살아가고 웃어주고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보람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경수가. 이제 조금은 마음 편히 살아도 돼.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은 잘 자라고 있잖아. 한옥 마루에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이던 밤이었습니다.